자, 2차 부등식의 풀이,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제 해석과 실제 풀이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부등식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제 편의상 양수라고 지정을 한 것이고요. 양수인 개수에 대해서 이해를 다 한다면 뭐 음수일 때도 2차 함수의 모양이 이게 양수면은 이게 음수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전혀 이제 무리가 없게 됩니다. 자, 일단 양수라는 가정하에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만나게 되는 2차 부등식은 어떤 fx가 0보다 크냐 또는 이제 작냐, 뭐 같거나 크냐 같거나 작냐 이렇게를 풀게 되는 건데, 2차 부등식을 푼다, 기본적으로 2차를 떠나서 부등식을 푼다라는 거는 그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 부등식을 성립하게 되는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모아놓은 것들을 뜻해요. 그거를 이제 범위로서 해를 구하게 되는 건데, 방정식과는 다르게 보통 방정식은 x값이 어떠하다 이렇게 이제 근들이 낱개로 나오게 된다면, 부등식에서는 보통 범위로 등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뒤쪽에 특수한 해에서는 부등식이지만 방정식처럼 근이 이제 한 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실제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떠올려서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할 건데, 예를 들어서 fx라는 2차 함수가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의 좌표가 1과 5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fx라는 함수가 0보다 크게 되는 x값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함수값이 양수가 되는 그런 x값을 뜻하는 거예요. fx는 저희가 x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기도 했었죠. 함수값이 양수가 되는 x값들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함수값이 양수가 되냐 또는 음수가 되냐를 구분하는 선은 바로 x축의 위쪽에 있는 부분이냐 아니면 x축의 밑에 쪽에 있는 부분이냐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fx가 양수이기 때문에 함수값이 양수인 거는 x축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따라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x값들을 써주는 게 이 부등식을 풀게 되는 거예요. x값을 써주는 게 포인트죠. 자, 그러면 뭐라고 답을 써야 되냐? 여기 이 부분은 x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겠고, 바로 이 부분은 5보다 같거나 큰 게 되는 것이니까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5보다 큰 것이 이 부등식이 함수값이 0보다 크게 되는, 한마디로 이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값의 범위가 되는 거고, 얘가 바로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것이겠죠. 그쵸? 자, 달리 말하면 이 fx가 지금 식이 a x-1 x-5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1과 5라는 2차 방정식의 해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범위를 펼쳐주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부등식의 부등호의 방향만 바꾸게 되면은 fx가 0보다 작다, 이 부등식을 풀게 된다는 것은 바로 0보다 작은 이 부분의 x값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이를 답으로 말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1보다 크고 5보다 작게 될 겁니다. 만약에 등호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딱 0이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 두 점도 포함을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에 등호를 포함해주면 되고요. 0보다 작다에도 등호가 있다면 1과 5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1과 5의 등호를 포함해서 답을 써주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역시나 포인트는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의 개형을 떠올리는 것이 가장 이제 빠른 풀이법이 되겠다. 물론 나중에 익숙해진다면 그림을 굳이 그리지 않고도 이쪽 부등호 방향일 때는 이렇게 펼쳐지는 거였어, 그 다음 이쪽 방향일 때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였어 라고 외워지게 되겠지만, 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것에 대해서 예시를 든 것이기 때문에 음수일 때는 또다시 반대가 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2 x-1 x-3이 0보다 작게끔 하는 범위를 생각해보면 2차 부등식상으로 함수를 그렸을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1과 3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은 것은 여기랑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범위는 1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다가 부등식의 해가 될 거예요. 근데 물론 저희는 문제를 풀 때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은 양수인 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 틀을 외워주도록 한다면 이런 부등식을 만났을 때는 해당하는 그래프를 떠올려서 푸는 것보다 플러스로 바꿔주고 플러스로
넘겨주고 부등호의 방향까지 바꾼 다음에 양수였을 최고차항계수 양수였을 때 이쪽 방향은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거였지 하고 그래프를 굳이 떠올리지 않고도 1과 3으로부터 1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라고 풀어주는 편이 더 맞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네, 어쨌든 이렇게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반드시 이 두 가지 형태로만 해가 나오겠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2차 함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완전 주급식 형태의 중근을 갖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 예를 들어 2라는 걸 기준으로 fx의 식이 xa x-2의 제곱 형태, 역시나 a는 양수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이런 모양일 때는 a x-2의 제곱이 0보다 뭐 같거나 크다라는 부등식을 예를 들어 풀 때 항상 0보다 같거나 큰 부분, x축보다 닿거나 또는 이렇게 위쪽에 있는 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해는 모든 실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실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등호를 빼고 이렇게 부등호만 쓰게 된다면 0보다 큰 거는 딱 이 점 한 개는 0이 되기 때문에 제외를 해줘야 될 거예요.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제가 뭐 참고로 특수한 해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 이제 프린트로 정리를 해서 나눠줄 예정이에요. 이미 정리를 다 해놨고요. 특수한 해를 갖는 모든 케이스들, 그러니까 최고차항 기수가 양수일 때도 하고 음수일 때도 하고 이것일 때 또 요거일 때 네 가지 케이스별로 전부 다 상세하게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를 정리를 해서 나눠줄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그 프린트를 보면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영상에서는 특수한 해 쪽은 제외를 하고 해석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만 조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준 것은 한쪽에 fx라는 2차 함수를 놓고 한쪽에 0을 놔서 0보다 크냐 작냐 0 이상이냐 이하냐 이것들 해석하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양쪽에 둘 다 함수가 나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fx도 함수고 gx도 함수예요. 2차 1차일 수도 있고 둘 다 2차일 수도 있어요. 자, 이때 f가 g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자,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릴게요. 이게 2차 함수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이게 1차 함수라고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때 fx가 gx보다 크다라는 것은 큰 부등식을 푼다는 것은 fx라는 어떤 함수값이 gx라는 함수값보다 크게 되는 x값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어떠한 똑같은 특정한 x에 대해서 그 함수값이 더 큰 쪽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모양상에서 더 fx의 모양이 위쪽에 그려져 있는 걸로 풀게 되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바로 위쪽에 해당되는 여기와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x값을 범위로 작성을 해주면 그게 해가 되기 때문에 해를 작성하려면 이 교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교점이 1이고 교점이 4였다 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해당하는 x값은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작은 부분 4보다 큰 부분이 되겠죠.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4보다 크다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fx가 gx보다 이번에 작은 걸로 반대로 해보고 등호도 포함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렇다면 fx가 gx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이 범위가 될 텐데 딱 같아지는 부분 fx랑 gx가 함수값이 같다는 건 교점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교점도 근으로 채택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해는 1보다 같거나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역시나 이것도 f랑 g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이제 그림을 보고 위쪽에 f가 g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 뭐 f가 g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같은 부분을 읽어주면 되는 거니까 절대로 이제 외워서 할 필요가 전혀 없겠어요. 뭐 그래프를 하나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은 만약에 이게 fx고 그 다음 반대로 이게 gx다. 자, 이렇게 둘 다 2차 함수로 낼 수도 있겠죠. 그때 gx가 fx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푼다는 거는 그래프상으로 g가 f보다 아래에 있거나 또는 같아지는 거니까 아래에 있거나 같은 부분 해당하는 x값들을 범위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역시나 이 교점을 알아야겠고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이 사이 범위가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알파, x, 베타다. 이게 바로 이 부등식의 해가 될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써져 있다면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뭐 같거나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크게 두 종류로 나눠서 해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지 않고 어떻게 주는 경우도 있냐? 이거를 왼쪽으로 이항시켜서 fx 빼기 gx가 0보다 크다, gx 빼기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주는 경우 있어요. 하지만 넘겨줬을 때 얘랑 같다 라고 해석해주면 되겠고 뭐 대표적으로 문제에도 이렇게 형태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fx라고 함수를 이름을 짓고 이 밑에를 gx다 라고 한다면 밑에 나와 있는 식은 딱 보다시피
fx 빼기 gx를 나타낸 식이라는 걸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저희는 이항을 시켜줘서 이제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만들게 되고, 말했듯이 fx가 gx보다 딱 그림에서 밑에 쪽에 있거나 또는 같게 되는 x값들을 모아주면 되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fx를 2차 함수로 했기 때문에 2차가 밑에 있는 부분은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그쵸? 이게 위쪽보다 더 밑에 쪽에 있는 거, 더 이렇게 밑에 쪽에 있는 부분을 읽어주면 되니까 그 x값의 범위는 이 교점들을 기준으로, 자 보세요. 이 부분은 뭐가 될까요? 이 부분은 x값들을 다 모아놓으면은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보다 작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3보다 크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x. 근데 등호가 있네요. 등호가 있으니까 x가 마이너스 d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3 이상이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바로 해가 되는 겁니다. 만약 여기가 등호가 없었다? 그럼 여기도 둘 다가 없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반대쪽으로 썼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그리고 3 사이로 이렇게 x를 껴주면 되겠죠. 그쵸? 네, 그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한 번 더 아까 설명했던 거 내용을 토대로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해석에 대한 문제를 해주면은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전부 다 풀어줄 수가 있겠죠. 제가 뭐 928번만 한 번 더 빠르게 풀어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이 연립부등식에 대한 이해를 이미 하고 넘었기 때문에 이것과 이거 두 부분에 해당하는 공통범위 x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왼쪽 fx가 0보다 크다. 자, 그림이 많고 교점이 많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만 볼 수 있으면 돼요. fx라는 그림만 봐주고, 이게 자 fx가 0보다 큰 거니까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경계점인 여기랑 여기, 자 여기 그림에서는 마이너스 2와 3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마이너스 2와 3이라고 써 있으니까 x축보다 크다, 함수값이 0보다 크다는 건 양수다, x축보다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 범위이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다라고 작성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 두 번째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gx가 fx보다 위쪽에 있는 x값을 읽어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위쪽에 있는 거는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gx가 fx보다 위쪽이니까 그 경계점은 딱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 4, 네, x축을 잘 읽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의 해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사이로 들어오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놈이랑 이놈의 공통 범위이기 때문에 3보다 크거나 4보다 작은 값이 정답이 될 거예요. 그게 이것이라고 하니까 알파랑 베타가 딱 3과 4가 되겠죠. 자, 이 두 개의 공통 범위가 왜 이렇게 되는지 바로 안 나온다면 역시 수직선을 그려서 다 나타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해석하는 방법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뭐 특수한 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제가 이제 프린트로 제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 여기서 그냥 대표 문제 정도만 조금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보충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일반적인 케이스들은 전부 다 왼쪽으로 전개 넘겨줘야 됩니다. 자, 전개한 걸 바로 써보면 3x제곱 그 다음에 8x 이렇게 계산을 다 해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이제 x 더하기 3과 3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3과 3분의 1이 근이 되는 거고 0보다 작으니까 이 밑에 부분 요 사이 부분의 x로 나와야겠죠. 정답은 마 3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다.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역시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거 상에서 두 근 마이너스 3과 3분의 1만 써주고, 이렇게 0보다 작은 범위는 x값이 사이로 껴지는 형태였어 라는 거를 그냥 패턴으로 기억함으로 풀어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유형으로 또 풀어볼게요. 절대값 기호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기호는 이제 아까 처음 영상에 설명했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모양과 본격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를 또 설명해 보면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fx의 식을 완전히 구할 수 있게 준 거예요. 2차 함수 단원에서 배웠듯이 x축 만나는 거 알고 있으면 a, x 뿔 3, x 마이너스 2 인수를 갖게 해주고 0,3이라는 y좌표 알려줬으니까 대입하면 3은 0 더하기 3, 0 대입한 거예요. 0 마이너스 2. 그래서 이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계산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fx의 식이 이제 다 나온 상태에서 이거의 해를 구하라고 했는데 fx 더하기 7이 0보다 크다 라고 해서 이제 풀어주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식을 쓰기 위해 다시 전개를 해야 될 겁니다. fx 더하기 7은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
마 6, 그 다음에 더하기 7이 되는 거니까 0보다 크다.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할게요.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할게요. 마 14 부등호 바뀝니다.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2 0보다 작다. 4, 5 인수분해 해주면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넘어갈 때 조금 생략을 한 거예요. 네, 만약에 한 번 더 보여주자면 x 빼기 4 x 더하기 5가 0보다 작다고 인수분해 되니까 그래프가 x축이랑 마 5에서 4가 만나는데 0보다 작은 거 x축보다 밑에 있다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값을 그대로 써주게 된 겁니다. 네, 혹시라도 익숙해졌다면 이 뒤쪽 설명은 그냥 안 들어도 되고 여기 두 근을 구한 상태에서 0보다 작으니까 사이로 껴주게 되는 형태였다 라고 바로 풀게 돼도 돼요. 연습이 뭐 반복적으로 되면 그거는 충분히 풀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다음 유형 5번의 대표 문제입니다. 자, 2차 부등식에 잠깐 껐다 킬게요. 자, 2차 부등식에 해가 주어졌다라는 거는 자, 이 2차 부등식에 해당하는 함수를 그려봤을 때 x축이랑 만나는 두 개가 얘네라는 걸 뜻해요. 거꾸로 생각하면 마 3분의 1과 그 다음에 2분의 3이 여기라는 거겠죠. 그러므로 사실 이 마이너스 3분의 1과 2분의 3이라는 숫자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2차 방정식의 근이 애초에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었다라는 정리가 있었죠. 요 2차 방정식의 근은 이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이다 라는 걸 금방 예전에 배웠으니까 자,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얘네 둘이 되기 때문에 a랑 b를 구하는 관점에서는 뒤에 하나를 또 알고 있으니까 먼저 근과 계수의 관계로 곱에 대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먼저 써서 a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합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 b를 구해주는 게 좋겠어요. 자, 이 두 놈을 더한 것 6분의 7 이게 바로 마이너스 아니요, 두 개를 곱한 것부터 해야죠.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그게 바로 a분의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 통해 a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a분의 b가 합인데 두 개를 더해주면 6분의 이제 7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a를 구했으니까 또 이 식상에서 b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줬다면 그 두 해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해도 될 거고요. 아니면은 뭐 애초에 그냥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이게 a로 최고차항 묶이고 x 플러스 3분의 1과 x 빼기 2분의 3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걸 전개를 했을 때 이 개수들을 비교해줘서 풀어줘도 a랑 b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 fx 0보다 작다와 fax 플러스 b 0보다 작다 이 사이의 관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마 수업 때 두 가지 풀이법을 알려드렸고 필기를 다 해갔던 것으로 기억을 해서 이제 둘 중에 좀 편한 풀이법으로 풀어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추가를 하자면 자, 2차 부등식을 풀 때 반드시 이렇게 모든 항들이 다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 특수한 케이스인 뭐 x제곱이 뭐 4보다 크다 또는 뭐 x제곱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 이런 케이스, 그리고 이제 x제곱 더하기 3x가 0보다 크다 2x제곱 마이너스 5x가 0보다 작다처럼 상수항이 없는 2차 부등식 또는 1차항이 없는 2차 부등식도 나올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부등식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를 이용을 해서 풀어주게 된다면 x가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루트 5보다 크거나 되겠고, 자, 이것도 사실 넘겨주었을 때 인수분해가 되겠죠. x 마이 x 더하기 2니까 부등호의 방향상으로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범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상 이걸 일반화를 했을 때는 x제곱이 a보다 크다라는 것에 대한 그는 x가 마이너스 루트 a보다 작거나 x가 루트 a보다 크다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이 a보다 뭐 작거나 같다라고 써볼까 이번에는. 그럼 이때는 마 루트 a 같거나 크다 루트 a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그냥 조금 특수하게 더 이해를 해주는 편이 좋을지도 몰라요. 자, 그리고 밑에 거는 상수항이 없지만 오히려 인수분해가 편하게 됐어요. x로 묶을 수 있고 이것도 x로 묶었을 때 또는 뭐 2x로 묶어볼까요? x 빼기 2분의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x축과 두 개 만나는 2차 부등식이 되기 때문에 마 3과 0 그리고 여기는 0과 2분의 5라고 작성해줘서 0보다 큰 범위는 x가 마 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0보다 크다 0보다 작은 범위는 0과 2분의 5 사이이다 이렇게 또 금방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또 해서 여기 파트 유형을 풀다 보면은 뭐 정수가 또 몇 개가 된다라는 이런 상황이 또 특수하게 나오게 되니까 네, 한번 더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수업 때 뭐 951번을 풀어줘서 앞에 거의 문제는 하위 개념이 되기 때문에
풀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한 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는 수업 때 패스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풀이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문항들을 푼 상태에서 이해가 덜 되었다면 다음 수업 때 프린트를 통해 특수한 애를 갖는 것들을 전부 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다 이제 케이스 분류된 그 자료를 나눠 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할게요.